네, 392페이지요. 16번부터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 요건을 하는 담보 책임. 네, 3번에 물건 하자가 있습니다. 자, 물건 하자는 선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물건 하자는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요. 선의 및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는 거. 자, 권리하자는 내용에 따라서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물건 하자. 자, 17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7번 별표. 가불세의 1000제곱미터 계약 성립했습니다. 담보 책임. 자, 1번 토지가 전부 갑것이 아니고 병소유다. 을은 선악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요거 얘기했네요.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토지가 그 800제곱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량이 부족한 겁니다. 요거죠. 그러면 악의는 뭐예요? 안 되는데 거기 선악 묻지 않고 감액 청구할 수 틀렸고, 세 번째는 1000제곱미터 중 300이 병거, 일부가 타인 거네요. 그럼 여기 악의도 대금 감액이 있으니까 선악 묻지 않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번은 전형적인 이 표 문제입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똑같은 겁니다. 자, 1000제곱미터 매수했는데 200제곱미터가 비소유가 아니어서 소유권 뭐 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빚게 아니라는 거. 그럼 5번 지금 보시면은 200제곱 토지가 비소유가 아님을 A가 뭐 했을 때? 알고 있었을 때. 그럼 뭡니까? 악이죠. 그러면 권리부가 타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자, 악의는 여기 뭐는 가능해도 대금 감액은 가능해도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갖다 표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20번 봅시다. 매매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 1. 매매 일방 이약 경우 상대방이 이약 완결 의사 표시하고 이에 대한 승낙 있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상대방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승낙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이 전, 질권, 유치권 목적된 경우에 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자, 그러면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 당시에 분명히 뭐 했을 거예요? 대금 조절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랄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없다는 것,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의만 담보 책임 들어가지 악의는 담보 책임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알고 샀다는 얘기는요. 분명히 대금을 조절하고 샀을 것이고 산 이후에 다시 또 담보 책임 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짐은 계약금, 중도금 각각 차례로 뭐 했다고요? 교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했으면 중도금 줬으면 해약금 해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질문도 뭐 한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지. 이미 뭘 줬으니까. 중도금 줬으면 더 이상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고, 네 번째 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지 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법정 무과실 책임. 다음 다섯 번째, 매매 목적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저당권 실행,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뭐 묻지 않고 선언 묻지 않고 해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20번은 2번. 자, 그 다음에 21번 매도인의 무슨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자, 이 하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 특정물하고 불특정물. 자,
중고차 삽니다. 뭐 산다고요? 중고차. 번호가 특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차량 번호가 특정돼 있죠. 자, 대리점가 새 차 삽니다. 신차. 차량 번호가 특정돼 있습니까? 네. 번호가 뭐 되지 않았어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는 차 종류. 그죠? 그다음에 옵션. 색깔 이런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특정돼서 번호가 붙어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을 불특정물 매매, 반대말 무슨 매매? 이게 특정물 매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뭐다? 불특정물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특정 나중에 됩니다. 그러면 특정물 매매든 뭐 이거든 불특정은 어차피 특정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든 물건 하자 있으면 당연히 이쪽이든 전부 다 무슨 책임? 당연히 이쪽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추궁하는 것이고 이쪽도 뭐하는 거 추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1번 정답 4번 보시면 하자 담보 책임은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인정되고 종류 매매의 경우에는 하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종류 매매예요. 이게 불특정 매매가 무슨 매매? 종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 책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번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매수인은 하자 있음을 모르거나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을 것. 그게 바로 뭐죠? 선의 및 무과실. 세 번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모을 수 있다는 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매수인의 해지 또는 손배 청구는 하자를 발견 날부터 몇 월? 네, 그래서 왜 6개월일까요? 글자 계수 해보세요. 몇 개월? 6개월. 몇 개월? 6개월. 그렇게 가시고요.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22번. 22번 같은 담보 책임인데 3번 볼게요. 하자 담보 책임은 특정물 매매에 관한 제도, 종류 매매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물건을 급부할 때 완전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물을 수 있죠. 단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자 완전물 급부 무슨 급부요? 다른 것을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 안 됩니다. 요거는 종류 매매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정답 3번이고요. 다음 23번 별표. 자, 요거는 경매입니다. 경매. 자, 경매가 됐을 때 네, 물건 하자 가지고는 담보 책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라 인해서 무슨 하자가 있으면 권리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네, 공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물건 하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슨 하자 가지고는? 그러면 권리 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누가 누구 부동산 경매했을까요?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채무자 부동산을 뭐 했다? 경매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받았다는 거예요? 경락 받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슨 하자가 있으면 공격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락인이 1차적으로 공격 대상은 누구냐면 채무자예요. 누구요? 그 이유는
채무자가 매도인에 해당하고 이 경락인이 매수인에 해당하고 경매가 매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 공격 대상이 채무자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배당 받아간 누구? 네, 채권자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공격 대상이 1차적이 채권자가 누구다? 채무자. 자, 물건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 가옥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미가학 저당권 실행으로 병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됐습니다. 1. X 가옥의 권리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담보 책임지는 자는 갑이 아니고 누구다? 을입니다. 즉 여기서 누가 채권자예요? 네? 갑이 채권자예요. 갑이. 그리고 누가 채무자? 그러니까 1차적 담보 책임자는 채무자 을이 맞겠죠. 두 번째,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갑 또는 을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이 절차가 만약에 무효면요. 네?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원위치 시켜야 돼. 아셨어요? 이 경매 절차 자체는 뭐다? 유효를 전제로 해서 담보 책임 들어가요. 이 절차 자체가 만약에 뭐냐면 다 원위치합니다. 담보 책임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세 번째 거, X 가옥의 부분 파손. 그 물건 하자죠. 그럼 을은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권리 하자고 3번 지문은 무슨 하자? 물건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서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질 수가 없다는 거 맞는 지문. 네 번째 지문. X가옥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담보 책임에 문제가 된다. 저당권 자체로 인해 가지고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이 뭐가 됐을 때 실행됐을 때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요. 다섯 번째는 X가 권리금을 알고 있는 갑이 경매 신청했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요? 있다. 네, 22번은 권리 하자인지 물건 하자인지 경매니까 참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24번은 자, 정답이 4번. 매매계약 있은 후 인도하지 목 생긴 과실은 누구 거? 인도 전까지는 누구 거다? 매도인 것. 그 글자 틀렸습니다. 매수인은 누구다? 매도인. 다음 페이지 25번. 25번에서 틀린 지문입니다. 25번. 자, 25번에서 4번 지문 별표해 두시고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목적물 아니라 권리 하자가 있는 것이다. 자, 법률적 장애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둘 것이 여기 무슨 하자 있으면 여기 법률적 장애로 인해서 그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판례는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 물건 하자로 본다는 거. 법률적 장애 또는 법령상 제한 또는 부동산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 무슨 하자로 취급하지 않고요. 권리로 하자로 보지 않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로 본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25번에 3번 아까 했었습니다. 가등기에서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 상실하면 제가 아까 했습니다. 저당권 또는 뭐다? 전세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 아까 요거 있었죠. 가등기, 본등기,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체킹해 두시고요. 팔레트도 4번 꼭 좀 기억하시고 네, 399페이지 환매. 환매는 매매 동시 환매.
매매, 동시, 환매. 이게 포인트입니다. 팔면서 다시 뭐 하겠다는 것, 사 드리겠다는 것이 뭐다? 환매. 자, 환매 특징은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매매 계약과 동시, 환매, 특약 들어간다는 거. 무슨 특약이요? 환매 특약. 키워두고, 그러면 환매 특약하면요. 그러면 일정 기간 내 뭘 갖다가, 그죠? 일정 기간 내 뭘 제공하고, 무슨 대금? 환매 대금을 실제로 제공해서 환매권 행사한다는 얘기죠. 이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 한다? 환매 기간. 무슨 기간? 네, 환매 기간. 그래서 부동산은 5년, 몇 년? 동산은 3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기간 한번 정하면 특징, 절대 연장 불가.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것, 연장이 안 된다는 것.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동시성 요구되고 기간 연장 불가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럼 환매 대금은 도대체 뭘까? 첫 번째, 을이 제공한 매매 대금이 있겠죠. 대금. 다음 두 번째, 을이 계약하면서 들어간 부수적인 여러 가지 매매 비용이 있을 거예요. 매매 비용. 자,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환매 기간 동안, 무슨 기간 동안? 자, 그러면 자, 갑한테는 뭐가 머무르다가 돈이, 매수한테는 건물이 머물다 가죠. 그럼 일정 기간 동안 뭐 하다가 머물죠. 이게 무슨 기간? 그러면 돈이 왔다가 다시 일로 가는 거고, 네? 건물은 일로 갔다가 다시 가는 거,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머무르는 동안 건물에서 차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과실. 자, 은행 이자 노래하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는? 대금 이자와 목적물 과실은 서로 상호 계산한 것으로 칩니다. 뭐 한 것으로? 그래서 이 환매 대금에 이 매매 대금에 뭐가 붙어서는 안 된다. 대금 이자는 환매 대금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 동안 머무르는 동안 돈에서 나오는 이자와 건물에서 나오는 뭐요? 과실은 서로 상호 계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매 대금에 대금 이자를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26번 갑니다. 환매와 교환 계약의 설명 중 틀린 것. 자, 5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 특약 등기 없이도 제3의 효력이 있다. 등기 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26번, 5번 질문 틀렸습니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피 넘겨볼까요? 27번, 4번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틀렸죠. 1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되겠죠. 강조한 거지. 동시. 그게 뭐 하고요? 동시성. 연장할 수 없다.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28번은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은 목적물 과실을 취득하고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두 가지는 서로 뭐한 거 봐요? 상호 계산. 환매 특약만 소멸시키는 계약은 무효다. 매매하고 주면 이건 종환이에요. 야, 나 환매 특약 없애버리자.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환매권은 매도인의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것?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있고, 공유 지분도 환매 특약부로 뭐 할 수 있다?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29번, 틀린 지문은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
부동산 경우 5년, 동산 경우 3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징이 동시, 연장, 조문 가지고 따진 거예요. 특별한 내용 없고요. 자, 30번 가보겠습니다. 30번은 정답이 2번. 환매권도 양도성 있고 재매매 예약 완결권도 뭐가 있다? 양도성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제 31번이지 뭐에 관한 교환. 자, 교환. 매매에서 대금은 반드시 금전 이해된다. 맞을까 틀릴까? 이쪽은 재산권 이전 약정. 그죠? 이쪽은 뭐 약정? 대금 약정하죠? 이게 뭐야? 매매죠? 시험에 이 대금은 반드시 금전 이해된다. 금전일 것.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네, 맞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는데 이쪽에서 뭐 하는 것? 금전. 이쪽에서 금전. 아닌 것. 지급할 것을 뭐 하면? 약정하면 이게 바로 교환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 반드시 뭐다? 금전일 것.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교환이 되는 얘기죠. 자, 31번 교환의 성질과 관계없는 것. 매매랑 똑같아요. 2번 요물계약이 아니죠.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교환도 똑같아 해봐요. 교환도 뭐겠어요? 교환도 비전형이 아니고 뭐고? 전형이고요. 약정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서로 계약하면 효력이 생기면 뭐가 아니고 평무가 아니고 당연히 쌍무가 될 것이고 서로 채무를 이행하면 출연하잖아요. 뭐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일 것이고 또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뭐가 아니고 요식이 아니고 분류식이겠죠. 똑같아요. 어디랑? 매매, 교환, 임대차는. 2번 질문 틀렸고요. 32번 교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교환 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일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기억나야 될까요? 양쪽 잘못 없다고 돼 있잖아요. 무슨 계약이세요? 그럼 이쪽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라 할 수 없잖아요. 서로 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채무자가 뭐 한다? 위험을 부담하죠. 그러니까 1번 질문은 틀렸다 그런 얘기죠. 그 논리 모순이잖아요. 서로 잘못 없다고 했으면 서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1번 질문은 위험 부담을 갖다 언급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질문에 교환 계약 일방 양도한 토지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에 뭐하면 미달하면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4번 읽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십니까? 면적, 부적, 수량, 부적은 개체상 문제가 아니죠. 어디 문제요? 담보 책임 문제죠. 그럼 지금 1번하고 4번 통해면요. 후발적 불능하고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도 두 가지가 있죠. 뭐 원시적 무슨 불능? 네? 전부 불능일 때는 무슨 문제로 가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로 가고
포장한 겁니다.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은 이건 면적 부정 무슨 책임을 간다. 면적이 부족하면 담보 책임 문제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차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과 4번 밑에 해설을 다시 한번 읽어두세요. 네, 다음 페이지요. 404페이지 33번. 전세금, 해약금, 환매대금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 전세권자는 반드시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모해서 점유, 부동산 용대조차 사용 수익,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가 있다? 네, 맞는 질문. 니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과 대금 이자를 반환하고 목적물 환매할 수 있다. 거기 뭐가 들어가서? 대금 이자 들어가면 안 되겠죠. 환매할 때는요, 요 기간을 기억해야 돼요. 기간. 부동산 머무르는 기간과 돈 머무르는 기간. 상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 디귿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 상대방 모한 때, 교부한 때, 당사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방이에 뭐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를 뭐하고 포기. 수령자는 100 상한에서 매매 계약을 뭐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얹어놨고요. 리얼 보증금은 연체차임, 임차인의 손해배상 채무 등 임차 이내 임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모든 채무를 뭐한다, 담보한다. 맞고. 미음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충당 자유는 누구의 자유? 임대인 자유지 누구 아니다? 임차인께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니은, 미음만 틀린 지문. 네,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예요? 환매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얘기입니다. 무슨 대차요? 네,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는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자,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은 자, 보증금이 아니고요. 차임 뭐다?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기죠? 자, 그러면 임대차는 무슨 대차는? 자,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비전형 아니고 전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약정하니까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계약이고. 그러면 약정 있으면 각자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기겠죠. 자,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방식이 될 겁니다. 갑은 어떤 효력이 생겨? 반대 거. 갑은 뭐 주세요? 차임 달라는 뭐가 생기고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반대 거. 목적물 뭐다?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뭐가 생긴다? 채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갑의 채권은 을한테 뭐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을한테는 이게 차임 채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사용수익 채무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갑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갑 입장에서는 차임 받는 게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권리 있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법률로 빼가지고 요걸 임차권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걸 뭐라 한다? 임차권이라 표시하는 거예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뭐다? 채권이에요. 본권일까? 본권이 아닐까? 본권입니다.
본권이 채권, 임차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푸는 거예요.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갑이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돼요? 수용 이거 요구하는 거니까 수선이 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갑.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선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다. 623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의 의무다 이건? 임대인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혹시 수선 유지에 비용이 필요비예요. 따라서 을이 만약에 수선 유지 비용을 만약에 지출했으면 이걸 지출했으면 이 비용을 누구한테? 갑한테 반환, 네? 상환해 달라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필요비라고 해요. 따라서 을은 무슨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필요비 주라는 필요비를 뭐 해달라?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626조예요. 또 더불어서 무슨 비도 있다는 것? 유익비도 상환을 요구할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뭐다? 종료 후. 그 다음에 임차권이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니까 임차권을 뭐 하고 싶으면 양도나 전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629조예요. 그래서 이 임차권 관련된 채권 이야기는 요 채권 있습니다. 수선 의무,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 629조 몇 조요? 이런 조문들은 전부 다 임의규죠. 무슨 규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지상물 뭐가 있고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또 뭐도 있다? 부속물 뭐도 있다? 매수 청구권. 그래서 요 매수 청구권 이야기는 강행규죠. 그래서 조문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습관 적는 것 뿐이에요. 643조, 646조. 요 주문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임차권 사용 수익 요구하는 권리 관련 것은 뭐다? 임의규정.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626조는 꼭 시험에 나온다. 가정에 두고서 열심히 언급하셔야 돼요. 몇 조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용권은 이게 나올지 이것은 몰라요. 한 문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문제 이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놓고 406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임차인 권리와 의무. 자, 34번 임대차 존속기간 설명 중 틀린 것. 네, 임대차는 약정했을 때 과거에는 최장기의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서 삭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약정에 대해서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기간을 뭐 하지 않으면, 약정하지 않으면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번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없다. 두 번째, 계약 10년 넘지 몇 번이고 계약갱신 할 수 있다. 관계없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묵시갱신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고요. 네 번째, 약정은 임대차 해지하는 경우 있습니다. 해지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함보다 무효. 해지통과 675거든요. 635조는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약정 없는 동사 임대차 할 때는 675 5일이 경감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35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거기 3번 봅시다. 목적물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하다고요?
사서에서 임차인 사용수에게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하더라도 임대하더라도 거기 사소한 것은 뭐예요? 사소한 것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 지문 틀렸다. 자, 여기서 이제 2번 조심하시고요. 토지 임차인이 지상건물 등기 하기 전 제3자가 토지에 관해서 물권 취득 등기했습니다. 그럼 지상건물 등기가 빨라요? 토지 관련 등기가 빨라요? 토지 빠르니까 그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뭐 하더라도 등기하더라도 제3자 임대차 효력이 뭐예요? 없습니다. 늦었다는 얘기예요. 35번 정답 3번. 네, 다음 넘기시고요. 36번 교환계약 임대차 설명 중 틀린 것 2번 교환계약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은 당연히 무슨 책임 문제가 들어가요? 담보 책임 반드시 들어가죠. 다음 37번 별표해 두시고요. 자, 일단 3번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도 인정되는 경우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자, 차임 증액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갑자기 주인이요 100%를 올려달라고 증액 청구 들어옵니다. 자, 월 100만 원이었는데요. 100만 원 매달 달라고 증액 청구에 들어가요. 임차인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은데 하면서 임대인이 법원에 소제기입니다. 100% 증액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소제기한 거예요. 판사가 읽어보니까 100%는 너무 뭐예요? 많으니까 한 70%가 증액이 맞는 것 같다라고 재판 확정해 줍니다. 그러면 70% 증액 효력은 네, 판결 확정 시부터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증액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부터면 증액 효력이 그럼 그동안 여기 3개월 흘렀고 3개월 흘렀어요. 그럼 70만 원 증액 효력은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면 그동안 6개월 동안의 증액 효력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효력 발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언제부터요? 증액 청구 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재기 판결 확정되더라도 증액 효력은 언제부터가 아니고 판결 확정 시 그때부터가 아니죠. 언제부터? 증액 청구 시부터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37번은 1번 별표해 두시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에서 목적물을 뭐 하더라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 임차인이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입비 상한을 뭐 할 수 없다는 것?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자, 아까 제가 이 필요 유입비 가능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고 했어요? 이미 규정이 있어요. 포기특약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집어넣으면 원상 회복 이 문구가 들어가면 626조 뭐 하는 거다? 포기 특약이야.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다 유효한 겁니다. 이거 포기 수선 의무 네가 져라 유효 임차권 양도 전대 못한다 다 유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자, 그래서 31번에 3번과 1번 같이 보충해 주시고요. 다음 38번 가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설명 중 틀린 거. 자, 5번 볼까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뭐하노?
인도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수선 유지를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갑이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인도하고 땡치는 게 아니고 존속 중 을이 뭐 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5번 틀린 겁니다. 무슨 의무다? 임대인의 의무는 소극적 의무가 아니고 무슨 의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뭐다? 이쪽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 네, 5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10페이지 갑니다. 자,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부속물. 자, 그러면 부속물은 어떻게 들어갈까? 자, 건물 임차인이 들어갑니다. 건물 임차인.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뭐다? 임대인으로부터 뭐 한 경우? 매수한 경우. 그때 들어간 것이 뭐다? 부속물 무슨 청구권? 매수청구권입니다. 매수청구권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무슨 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매매가 형성된다. 그래서 매수청구 가지고는 나중에 유치권 안 됩니다. 뭐 안 된다? 자, 매매가 됐을 때는 이제 동시 항변권 문제로 풀어간다는 거.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동의 얻었거나 뭐 한 경우, 매수한 경우가 뭐다? 부속물. 자, 1번. 부속매수 행사라면 임대차가 뭐 할 것? 종료할 것. 맞고. 두 번째, 일시생활 임대차에서는 부속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매수권은 강행 규정.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네 번째,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도 매수권 행사할 수 있고요. 자, 5번 보세요.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에 부속된 것, 임차인의 특수 목적 사용에 부속된 것은 주관적 가치죠. 자, 이럴 경우도 매수권의 대상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해서 매수권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 관련된 경우는 매수권 인정 안 된다는 것. 다음 40번 갑니다. 임대인, 임차인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이것저것 다 모아놨습니다. 2번 보세요. 자, 거기 무슨 비? 필요유익비. 직시란 말 있죠. 안 되죠. 필요비는 언제고? 여기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고 뭐다? 계약 종료 후. 그래서 2번 질문 틀렸다는 거. 네,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40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